안녕하세요. 2023년 증시 및 산업 전망 진행을 맡은 유상훈입니다. 금일은 2차 전지 산업을 준비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미국 IRA 법안 관련해서 국내 업체들이 수혜가 전망되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다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2차 전지 산업 전망을 듣기 위해 리서치본부 정원석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올해 2차 전지 산업은 이 미국 IRA 법안이 가장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셀과 소재 업체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올해 2022년 배터리 시장을 조금 다시 돌이켜 보면 IRA 법안이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한 8월 달 정도서부터 IRA 법안 시행 여부가 이제 확정이 됐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세부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막상 이게 오픈이 돼서 보니까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굉장히 낮추자라는 미국의 의도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스마트카까지 생각을 했을 때 전기차 산업이 워낙 이제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전기차 배터리의 그 자립화를 위해서 탈중국 그리고 이제 현지의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에서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유일한 대안으로 부각이 되면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과 소재 업체들의 미국 진출이 굉장히 가시성이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많은 OEM 업체들과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 그리고 소재 업체들도 완성차 OEM 업체들이나 배터리 셀 업체들과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미국 진출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대감이 높아졌고 만약 이 IRA 법안이 아니었다면 이제 결국은 중국 업체들도 충분히 배터리 기술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외에도 이제 중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진출을 노렸을 텐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미국 진출이 막히면서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에 왼쪽에 이제 완성차 OEM 업체들을 넣어놨고요. 오른쪽에 이제 전 세계 배터리 셀 업체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 기준에서 봤을 때에도 단순히 미국 현지 완성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본 업체들도 현기차도 미국에 굉장히 자동차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업체들도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IRA 규정에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배터리 셀 업체들을 쭉 보면서 이제 미국의 배터리 셀 현지화를 어느 업체와 손을 잡고 진출을 할까를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배터리 셀 업체들을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생 업체들을 넣어놨는데요. 지금 이 IRA 법안의 내용들을 보면 중국 업체들을 배제하라라는 의도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과 손을 잡은 완성차 업체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으로 가보면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는 업체가 있긴 하지만 파나소닉은 온리 테슬라만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파나소닉이 다른 업체와 손잡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고요. 신생 업체들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게 놀스볼트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수율이 안 나와요. 그리고 최근 언론에는 브리티시 볼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파산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술력이 없는 업체들과 공장을 새로 같이 짓는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일한 대안이 국내 3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 3사 쪽으로 수주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또 소재 업체들도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도 다 미국에 따라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또 하나의 기회 요인은 더군다나 이제 다른 지역보다도 대형 차량을 워낙 선호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픽업 트럭은 지금 전체 판매량 중에서 한 20%, SUV가 5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덩치가 큰 차를 선호하는 만큼 이 차량들을 움직이려면 대당 탑재 용량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배터리 셀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 입장에서도 유럽에 한 대 파는 것보다 미국에 한 대 파는 게 훨씬 더 출하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거기에다 이제 또 다른 포인트로는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면 충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오닉 6 같은 이런 승용차가
75kWh의 충전 시간 고속 충전 기준 25분 정도를 가져간다면 이런 SUV나 픽업 트럭은 거의 2배 정도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전 시간도 40분, 45분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 이 셀 업체들이나 소재 서플라이 체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미국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완성차 OEM 업체들과 국내 셀업체와의 어떤 협력 구도, 전망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이 언론에도 많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최근에 이제 확정된 것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배터리 셀 업체들과 완성차 OEM 업체들을 제가 막 복잡하게 그려놨는데 그냥 좀 눈여겨 보실 거는 노란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노란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결국 이제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셀 업체들이 어떻게 지금 합작사 손을 잡고 있는지를 제가 그려놓은 건데요.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GM 그리고 스텔란티스 그리고 혼다 이런 업체들과 지금 합작사 설립이 확정돼 있고요. 참고로 이제 왼쪽에 있는 표의 이 캐파 규모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O는 원래는 이제 포드와 공격적으로 이제 합작사 설립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현기차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도 지금 조지아 지역에 최근에 투자가 확정이 됐고요. 삼성 SDI가 지금 현재 스텔란티스와만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각 업체들마다 현재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보게 되면 아마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지금 협의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 업체들로는 현기차도 있고요. 현대차도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고 또 토요타 이런 업체들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이런 것들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GM, 볼보, 리비안 이런 업체들과 지금 합작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런 소식들이 좀 더 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포드의 이 중국 업체인 CATL과 합작사를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고, 이 테슬라에 집중하던 이 파나소닉이 루시드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언론에 나온 걸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조금 더 판단을 해본다면 사실 포드와 CATL 중국 업체와의 합작은 이 IRA 법안의 내용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현실화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CATL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뭐 멕시코에도 증설을 좀 하려고 했었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다 딜레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IRA 법안 내용을 생각한다면 포드가 CATL과 손을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내 업체 중에서 SK 외에 다른 업체와 추가적인 합작사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루시드와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업체들은 지금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서 지금까지의 쭉 이 IT 흐름을 봐왔을 때 워낙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함부로 증설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는데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루시드 같은 완전 이 신생 업체를 위해서 배터리 공장 합작사를 설립할 가능성은 그렇게 이것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된 바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23년 전기차 시장과 2차 전지 산업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에 내구재인 이 전기차도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그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은 중국 고객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제가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는 어차피 지금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PHEV에서 순수 전기차로 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PHEV는 계속적으로 역성장 구간이고요. 그래서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만 제가 조금 자료를 봤는데요.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건 미국과 유럽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사실은 역성장 가능성 혹은 저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 둔화 영향도 있고요. 또 전력비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YOY로 18% 정도 성장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 조금 더 둔화된다면 뭐 올해와 거의 성장이 없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가능성 혹은 마이너스 10%까지도 역성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더 역성장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과거에 서브프라임 때나 아니면 유럽 금융위기 때 이 자동차 산업이 20% 30%막 이렇게 역성장한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전체 자동차 산업은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전기차는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0%에서 마이너스 10%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IRA 법안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만약에 보조금이 좀 소비자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올해 56% 정도의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한 4, 50% 정도의 성장률은 보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합산 전기차 수량은 소폭이나마 내년에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산업은 저희가 성장 산업인데 기존의 눈높이보다는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거죠. 다만 내년에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서 잠시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25년 혹은 장기적으로 30년에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전기차 침투율을 이 각도 자체를 크게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계속 성장을 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가 이렇게 판매량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늘어날 수 있다면 대당 탑재 용량 배터리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배터리 수요는 전기차 판매량보다 조금 더 성장을 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측하고 있는 정도의 숫자는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는 한 10에서 15% 정도 내년에 성장을 보이고 배터리 탑재 용량이 늘어나면서 전체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한 20, 30%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이 LFP 배터리의 특허가 풀리면서 국내 셀 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는 이 NCM 배터리의 어떤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미국 IRA 법안 때문에 중국이 결국은 이제 미국 그 진출이 막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 시장 외에 다른 데 노릴 지역은 유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지금 준비한 자료를 봐주시면은요, 오른쪽 상단 하단에 있는 그림인데요. LFP 배터리 양극재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건 사실이에요. 반면에 최근에 삼원계 배터리는 약간 이제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가격이 훨씬 더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가격, 절대적인 가격 자체는 분명히 LFP가 더 싸고요. 에너지 밀도를 고려를 하더라도 LFP 배터리는 여전히 가격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유럽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진출을 할 것 같고 국내 업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죠. 다만 국내 업체들은 IRA 법안으로 엄청난 미국 시장에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리소스에 한정이 있잖아요. 인력들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한정된 리소스를 최대한 국내 업체들은 미국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약간 무게중심을 내려놓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코 뭐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훼손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는 그래도 수익성 중심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거고 미국 시장을 굉장히 다 독과점하는 이런 그림으로 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대안이 국내 업체들밖에 없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수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도 더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2차 전지 산업에서 투자 전략을 단기와 장기로 좀 구분해서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수주 분위기, 미국 IRA 법안으로 인해서 국내 배터리 셀업체들과 소재의 신규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중장기 성장성이 더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아마 26년, 27년 정도의 실적들을 올리는 부분일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돼서 증설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26년, 7년에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반면에 지금 주가는 먼저 굉장히 큰 폭으로 올해 7, 8월 이후에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가 상승은 기업 가치와 이 밸류에이션의 곱으로 이제 주가가 결정이 되는데 밸류에이션 상승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이제 최근 주가 기준의 밸류에이션 글로벌 2차 전지 섹터의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제 에너지 솔루션의 그 밸류에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24년까지 컨센서스가 지금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24년까지만 준비를 했는데요. 24년 이 에너지 솔루션의 PER이 지금 원래 60배까지 올랐다가 이제 50배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EV/EBITDA를 보면 대략 한 17배 정도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다른 업체들 그리고 위에 있는 테슬라마저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에이션은 PER로 보나 EV/EBITDA로 보나 전 세계 밸류체인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상대 비교를 밸류에이션으로 보는 거는 조금 애매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2차 전지 주식이다 보니까 사실 상대 비교는 어렵고 그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이 밸류에이션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올린 거지? 결국은 시장 투자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시장 투자자들 중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데이터들을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제가 외국인 지분율과 이 각 주요 업체들의 주가를 같이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기 흰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SDI, 포스코 케미컬 대표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업체들이 유독 외국인 지분율과 이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섹터 기업 분석을 하는 섹터 애널리스트가 수급을 언급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리서치해서 지금 보고 있지만 수급을 언급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고민을 좀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 7, 8월 이후에 IRA 법안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익이라든지 탈중국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결국 한국 시장을 살려고 할 때 결국 대형주들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몇 개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너지솔루션, SDI 이 정도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섹터는 지금 좀 반등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이 IRA 법안과 맞춰서 2차 전지 섹터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렸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고 결국 그게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수급적인 요인으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서 만약에 변화가 나타난다면 밸류에이션은 다시 조정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월 27일 날 1년 상장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약 4%에 가까운 우리 사주가 이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IT 팀에서도 반도체 섹터의 반등 시점을 1분기 하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타난다면 사실은 이 IT 반도체보다 이 2차 전지 섹터의 대형주들은 주가의 퍼포먼스가 조금 뒤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1분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계절적 비수기에도 들어가고 수급적인 상황들이 2차 전지 대형주들의 밸류에이션을 여기서 더 올리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SDI까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 에너지 솔루션은 순수하게 배터리 업체고요. 이 SDI는 배터리 외에도 전자재료 사업 부문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차별화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SDI의 밸류는 지금 이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에이션과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져 있다. 이 시가총액이 밸런스가 맞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45조 정도 되는 SDI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위를 좀 열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구간, 조정 구간이 불가피하다면 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당분간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훨씬 낮아졌어요. 그래서 1분기가 지나면서 다시 2차 전지를 저희가 봐야 하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는 소재 업체들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섹터
내에서도 이제 좀 소재 쪽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양극재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을 좀 더 두는 게 내년 투자 전략에서는 좀 더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고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양극재가 이제 소재에서 아웃퍼폼하는 시점은 조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더 이상 양극재 가격의 ASP가 좀 올라가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내년 1분기 혹은 길면 2분기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년에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이 이제 끝나고 향후에 점진적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 다시 전기차 산업은 고성장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터리 셀 업체들과 소재 업체들도 이익이 중장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주가 레벨보다 훨씬 더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1분기 혹은 길게 보면 2분기 이런 조정 구간에서 이제 잘 또 저희가 체크를 해가면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기 이 배터리의 6대 소재 원재료의 월별 추이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리튬 가격이 고점에서 약간 조정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제가 월별로 그려서 이제 약간 고개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일별로 보면 지금 3주가량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니켈 가격이 약간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 리튬이 중요한 이유는 3원계 양극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이 내려버리면 연동돼서 움직이는 이 양극재 가격도 올라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리튬 가격이 전고점 이상으로 더 튀어오르지 않는다면 양극재의 이 판가가 올해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내년에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물량 증가에 의한 매출 증가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보다 성장폭이 조금 둔화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양극재의 산업은 기본적으로 출하량에 대한 임가공비를 저희가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판가가 좀 점진적으로 원재료에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 기존에 사놓은 이 재고들은 순간적으로는 좀 비싼 재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마진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성장성, 그로스를 보통 판단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섹터에서는 PEG라는 개념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로스가 큰 만큼 밸류에이션을 높게 줘야 되고 그로스가 낮으면 좀 덜 주는 이런 개념인데요. 이 PEG 개념으로 봤을 때 양극재의 이 실적 성장은 조금씩 둔화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양극재들보다는 3년간 이 2차 전지 소재를 주도했던 양극재 섹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작되는 소재들, 예를 들면 실리콘 극재 같은 업체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지금 이런 리튬 가격이 내려가는 이런 사이클에서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반사수에는 전해질 전액 업체들의 이익 개선이 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극재와는 달리 전해질 전액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와 판가가 연동되는 게 아니고요. 판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원재료가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전해질 전액 업체들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올해는 적자가 났지만 내년에 혹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있다면 그런 업체들을 향후에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재 업체 내에서는 아무래도 양극재 업체보다는 실리콘 응급재나 이 전해질, 전해액 업체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네요. 네, 커버를 하고 있는 이제 업체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실리콘 응급재 쪽으로는 나노신소재나 대주전자재료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제가 커버하고 있진 않지만 전해질 전액 업체로는 첨보나 엔캠 같은 업체들이 있다. 이렇게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2차 전지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정원석 연구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섹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